저는 성장 과정에서 교육 기회 불평등을 겪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저에게 기회의 사다리 역할을 해주었고, 또 한편으로는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방송대 출신으로 총장까지 오른 것은 평생교육 또는 개방교육으로도 새로운 사회 이동성을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하는 면에서 많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출발선이 다르더라도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새로운 목적지를 달성할 수 있는 과정이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교육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은 정말 큰 것들이 많습니다. 구성원들의 갈등, 또 구성원들 간의 그 미래 비전에 대한 혼선, 정치 이념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교육 본질의 역할을 하는데 소홀하고 있고, 따라서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방향, 또 교사들이 교육에 대한 전념할 수 없는 환경, 학부모들이 학교에 전적으로 자녀를 맡길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교육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 교육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예산 쓰는 방식입니다.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예산 방향이 아니라 정책과 행정 중심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교육화폐입니다. 교육화폐는 예산을 나누어 주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집행되는 예산 중에 학생의 성장과 배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은 통합해서 교육화폐로 돌려서 유치원 시절부터 초중고, 더 나아가서 성인 학습까지 쓸 수 있는, 교육의 본질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돌리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교육 예산 중에서 사업비 비중이 크진 않지만 이런 사업비 중에서 과감하게 본질과 떨어진 교육 소비가 큰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여야만이 우리 교육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70년대, 80년대 교육에서 한 발짝도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바탕에는 예산 집행하는 방식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정 위주의 예산 집행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피부에 와닿는, 직접 도움이 되는 이런 예산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오늘의 교육 현장은 그야말로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 시대가 이제 급격히 4차 산업혁명 시대, 더 나아가서 AI 전성시대에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크게 수월성, 다양성, 보편성, 이런 것들이 충족되는 교육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질문하신 특목고, 과학 이런 공립형 사립학교, 이런 것들의 설립할 때의 기준은 교육의 다양성, 수월성들을 인정하자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교육제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향한다고 하는 것은 공교육의 정상화, 공교육의 수준 높은 교육을 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려면은 교육의 다양성, 교육의 수월성을 가지고 공교육을 높이는 것이지, 공교육을 표준화시킨다고, 평준화시킨다, 그것은 공교육의 경쟁력을 포기한 거나 다르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설립된 특목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공립형 자율고, 선례 취지대로 더 원칙에 가도록 하는 것이 저는 AI 전성 시대에 부합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학교가 전향을 원하는 경우 있으면
특목고에서 일반고도 갈 수도 있고 일반고에서 과학자 특목고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다음 우리 시대의 노인 저는 과제라고 봅니다. 교육의 공정성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정성만을 추구하다 보면 공교육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미래 시대, 우리 자녀 시대한테 남겨줄 공교육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올까 생각하면 답은 명약관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교육감이 이제 하는 정책들을 보면은 수많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지만은 학생과 교사가 느끼는 변화는 매우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정책들을 보면은 교사와 학생은 교육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의 대상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교육은 그동안 행정 논리와 정치적인 메시지가 교실을 앞서온 이런 구조였습니다. 학생 인권, 교육의 정치적 기본권 같은 중요한 의제들이 교육적 균형과 절제 속에서 다뤄지기보다는 정치적, 진영적 논쟁으로 소비되면서 오히려 갈등은 증폭된 면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혁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추진되어 온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성찰해볼 시점이 됐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실의 변화와 학습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러한 혁신 교육은 저는 가짜라고 봅니다. 이제 평가의 책임의 대상이 되었나 봅니다. 혁신은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은 더 이상 정치적 실험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민생이고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이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견지하여야만이 학생들에게 피부에 닿는 진정한 교육이 혁신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이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 본연의 역할을 하여야만이 교권 추락, 기초학력의 저하, 사교육의 증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로부터 교육이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학교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원 민원 창구를 일원화해서 교사들을 이런 민원으로부터 해방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감 직속하에 이런 교원 민원을 해결하는 전담기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학생 인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생 인권과 교권은 균등한 선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 교권을 분리시키면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됩니다. 학생 인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못지않게 교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감은 두 가지의 균형 감각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주장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원들이 우리 사회의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교육의 정치적 기본권을 일정 부분 이렇게 제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향후 이런 것들은 많이 개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개방 못지않게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은 더 공고하고 단단해진 이러한 절제 장치가 마련된 다음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는 것에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정치적 기본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사들이 정치적 표현을 하는 문제, 또 정치에 참여할 때 제한되는 규정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제도적으로 풀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정치적 기본권의 제한으로 확대 해석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면도 있어서 이런들의 교원의 정치 참여에 대한 발언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앞으로 확장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이면에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미칠 영향에 대한 이런 제한적인 규정도 사전에 단단하고 철저하게 구비된 다음에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미 AI 교육은 학교 교육에 앞서 사회에서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미래 세대를 책임질 AI 시대에 살아가야 될 학생들입니다. 그러나 이념적인 문제로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 피해는 오로지 학생들한테 다 전가되고 있습니다. 교육에 정치가 개입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AI 교육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눈앞에 wan 현실인데 이 문제는 정치권이 빨리 손을 떼고 교육의 본질로서 들어가서 방향을 설정을 빨리 해야 됩니다. AI 시대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방향도 못 잡고 AI 교육을 어느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지금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의 본질로 들어가서 정치권이 손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교육에 정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AI 교육을 위한 대국민 타협화에 어떻게 초중고 대학에서 이걸 할 건가는 우리가 빨리 합의를 통해서 제도권에서 수용하고 논의해야 될 중요한 담론입니다. 제가 던지는 메시지는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회의 사다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한번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성공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교육, 다시 기회를 잃었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만들어야만이 우리 미래 세대, 차세대 희망이 있습니다. 저희가 던지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희망을 주는 교육, 기회를 주는 교육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수도 서울 심장부터 교육 대전환을 시작하고자 저는 노력하겠습니다.